소유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는 이제 권리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본주의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소유권의 이제 전면적인 보장이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할 때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제 그 소유권 이제 이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소유권인데 소유권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책에 있는 것처럼 소유권의 개념, 그 다음에 소유권 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소유권의 혼일성, 그 다음에 소유권의 탄력성, 그 다음에 항구성, 소유권의 핵심적인 이제 성격들이고요. 그 뒤로 가서 소유권의 내용을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다? 이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누구의 의지대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자, 주인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익한다는 거는 이제 뭐 임대를 주어서 임대소득을 이제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처분한다는 말은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아니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의 권리가 누구한테 주어지는다? 소유자한테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제 소유권의 기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거는 아무리 자본주의 근간이 소유권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도 거창하게 얘기하면 반사회적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제한을 이제 받기도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소유권 제한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거기인데요. 매매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제 촉탁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매하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경매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이 전 소유자, 전 채무자한테 낙찰자한테 넘어오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잔금 납부한 그날부터 사실상의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촉탁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매도인 파는 사람하고 매수인 사는 사람인 내가 계약금 치르고 이제 잔금 치르고, 자, 잔금 치를 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이제 다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걸 이제 누가 그 작업을 현실적으로는 이제 누가 하지만, 보통 이제 법무사에서 이제 하잖아요. 괜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세요. 어쨌든 이제 매도인한테 서류를 받아가지고, 내 서류 합해가지고, 그 서류를 완비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 곧장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그렇지 않다세요. 파는 한쪽 당사자가, 매도자가 누구다? 국가다. 순서를 좀 말씀드릴까요? 잔금 납부 순서를. 잔금 납부 이제 고지서를 받으면 돈을 다 이제 납부를 하시려고 이제 법원에 이제 갔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를 하냐면 그 날짜로 납부해야 될 고지서를 발부를 해줍니다. 잔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주면 그걸 가지고서 어디로 간다?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그럼 이제 납부 사실을 확인해주면 그걸 가지고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야 되세요. 경매계로 다시 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뭘 내야 된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제 취득세. 그러니까 지방세를 납부를 하시고 지방세 완납 증명서까지를 첨부를 해서 어디로 간다? 경매계로 간다세요. 자, 일반 매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잔금 납부 서류가 다 되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등기소 또는 이제 등기과로 갑니다. 그런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는 등기과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라 해당 사건 경매계로 가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경매계장한테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다르다 그 얘기세요. 서류를 받은 경매계장이 서류가 다 정상적으로 들어왔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경매계장이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부탁한다 그 얘기세요. 일반 매매면 이제 매수인이 직접 서류를 다 완비해가지고 해당 등기소로 가시면 되지만, 경매는 해당 등기소로 가는 게 해당 경매사건 경매계에 가서 서류를 주면, 그럼 이 경매계장이 집행법이라든지 뭐 이제 등기 관련 법에 따라서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경매계장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탁을 어디에다 등기소에다가 한다. 그걸 뭐라 촉탁 대신해준다 해서 이제 촉탁 등기다 그 얘기세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부하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제 등기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이제 어디가 그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는가를 이제 알 수 있냐면 그 149페이지 책 아래 2014년 3월 20일 경매로 인한 낙찰 뭐가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고서 이 물건은 소유권을 취득한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2014년 3월 22일 날 잔금을 납부를 하고 그 날짜로 등기부 등본상에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지만 경매에서는 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공부거리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세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팁입니다. 경락잔금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낙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제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낙찰받아서 한 6억을 경락잔금 융자를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제 40%만 준비를 하잖아요. 물론 거기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크게 이제 낙찰 가격만 가지고 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10억짜리니까 그럼 6억 60%를 경락잔금 융자를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엔 입찰할 때 10% 냈다고 보면 1억이다. 좀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이해해 주세요. 편하게 설명을 드리려니까 1억이다. 그러면 이제 일단 10분의 1 납부했고 언제? 응찰할 때. 그럼 이제 10분의 9에 해당하는 9억 원을 가지고서 그 전체 낙찰대금 60%를 경락잔금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럼 6억 원을 이제 경락잔금 은행에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경락잔금을 받기로 했다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경락잔금 이제 융자처를 알아보다가 예를 들어 A은행 B지점에서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에는 이제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이제 법무사 직원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세요. 사실 이제 법무사입니다. 그렇죠? 어떤 법무사냐면 그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 이제 법무사가 개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이런 서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그러니까 경매로 인한 촉탁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런 서류를 주세요라고 쭉 사전에 연락을 해줍니다. 6월 10일 날 잔금 납부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경락잔금 융자를 해주는 은행 지점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이 서류를 대체로 한 6월 5일 정도까지 보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세요. 그럼 보내주고 나면 이제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락잔금을 융자해준 은행하고 접촉을 해서 그러니까 뭐 6월 9일이 되거나 6월 10일 날 아침이 되거나 아침에 융자 금액을 뺀 나머지 이제 잔금 납부 금액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부대 비용, 그래서 뭐 말소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그 다음에 취등록세, 요즘 이제 취득세입니다. 그 취득세를 계산을 해서 그 경락잔금을 해주는 은행 계좌로 새로 만들어진 그 낙찰자 계좌로 보내주고 쉬고 나면 끝이세요. 할 일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경락잔금 융자해주는 지점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몽땅 다 해준다 그 얘기세요.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경락잔금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전 경매 편에 들어가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대목이세요. 뭐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뭐 100% 자기 돈 가지고 경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돈이 없어서 경매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산 축적을 못했습니다. 라고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전셋집을 얻을 때 보증금 800에 월세 5만원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의 얘기하라 이거 제 이야기고요.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경매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면 자기 자본이 없어서 경매를 못했습니다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입니다. 혹시라도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이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저랑 뭐 거의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거래하고 있는 이 경락잔금 알선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알고 계세요. 제가 무료로 얼마든지 뭐 거기 개입해 가지고 뭐 설렁탕 그릇 안 얻어 먹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소유권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으세요. 어쨌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무슨 등기를 한다, 촉탁 등기를 한다.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누구한테 가는데 해당 경매계장님한테 해당 경매계에 갖다 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경매계에서 등기과나 등기소로 서류를 보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